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른 내용입니다. 중개업입니다. 업. 직업을 하려면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어사 있어야 되죠.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닙니다. X입니다. 1번.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X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마지막 출제되고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출제 안 됐습니다. 3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라고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다. 3교시 아까 그 밖의 권리 저당권 하나 말했잖아요. 저당권 등 그 밖의 권리도 들어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객관식에 다른 게 다 맞고 이렇게 틀렸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 나왔다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등록을 했다면 처음 한 건 할 때도 개업공개사죠.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다고요. 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에서 쓰는 말하고 달리 이건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안 하고 있어도 등록되어 있으면 개업공개사라고요.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약간 국어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문제든 내용이든 법조문에 있거나 기출문제 나왔거나 판례가 있거나 이런 것만 말씀드리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요. 농담은 사견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 활자화되어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건 없다고요. 제 개인 감정을 넣어가지고 글자 적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면 제 개인 감정 넣어서 글자 적으니까 글자 오타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서 베껴가지고 갖다 넣은 거라고. 이게 법조문에 있거나 기출문제 있거나. X.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중개보조원이라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무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졌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 기출문제예요.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옵니다. 이건 지금 저당권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는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개상이 아니다 했는데 돈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건저당. 그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 대상이다. 그래서 중개보수 받아도 된다.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이거 알선하고 은행 대출 알선하고 계속 돈 받으면 안 된다 했죠. 개업공개사 아니면.
금전 소비대차가 우리 차용증 쓰고 그냥 돈 빌리는 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쌀 빌리고 쌀 갚는 거 이게 소비대차잖아요. 소비하고 옛날 빌린 쌀 그대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새 쌀 갖다 주면 되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1,000원짜리 빌리 갔으면 옛날 빌리 간 그 돈 그대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만 그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소비하고 쓰고 다른 걸 갖다 줘도 된다고요. 소비대차라는 게. 임대차는 다른 거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빌렸던 거 그대로 갖다 줘야 되죠. 대차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세 개가 있다고요.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세를 내고 빌리는 걸 임대차라고 하고요. 세 안 내고 공짜로 빌리는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사용대차. 민법에서는 임대차만 시험범위고 사용대차나 소비대차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8번 우연히 단 한 번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간판을 내걸 간판 달고 한 번 했다. 간판 달고 하면 업이라고 했죠? 간판이라는 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 오면 처벌받지 않는다 했는데 처벌받습니다.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9번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물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면 안 되겠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하면 불법이니까. 그런 단서가 없는 한 그냥 이거는 전매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지금 이천에서 분양권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하죠. 지금 광주에도 경기도 광주에도 최근에 광주역 근처에 분양 대시양인가 뭔가 분양했어요.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6억인데 뭐 옵션 하면 한 7억 되더라고. 84제곱미터가. 지금도 미분양이에요. 40평대는 광주에. 예, 동호수 특정된 거는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수분양자,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몇 동 몇 호 누구다 정해져 있는 거는 가능하고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9번은 옵니다. 10번입니다.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중개사물이다. 미등기 분양권 같은 건 아직 등기 안 돼도 거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등기도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법조문에는 이런 말이 없고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아직까지 어딘지 정해진 게 아니고 추첨해야 어디 정해질지 몇 동 몇 호 갈지 정해지는 거 이런 거는 중개사물 아니다. 이게 청약통장 또는 대토권 이런 게 중개사물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12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 아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게 이주자 택지입니다. 왜 이주자 택지를 주냐 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니까 그 수용되는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절대로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 같이 예를 들면 댐 수몰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 원주민들 마을 하나 다른 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런 취지를 도입한 거예요. 현금으로만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대신 토지로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토권이라고요.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정책시민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국회의원 300명이면 과반수면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 찬성하면 되겠죠?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해버리면 포함하면은 짝수가 되겠죠. 짝수가 되면 8명이 되면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미국에는 지금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이 짝수입니다. 그러면 50대 50 나올 수 있어요. 가부동수. 지금 민주당이 51석인가? 뭐 거의 미국은 비슷하더라고. 50석, 51석. 그러니까 가부동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부통령이 지금 상원 의장입니다. 부통령이 당연직인데 그러면 그 부통령이 투표를 해요. 그 사람이 투표한 게 그냥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5대5 동수가 나오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미국 선거제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은 50개 나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 주에서 득표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그 나라 걸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0개 주 다 토탈 그 받은 투표수는 더 많은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대통령에서. 뭐 정치는 우리나라가 더 민주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투표제도는. 14번입니다. 14번. 모든 위원 X.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죠?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되니까요. 공무원 제외하고 2년이다. 보궐위원 전임자의 남은 임기다. 보궐위원은. 모든 때문에 X입니다. 시험에 몰라도 모든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건 80% 이상 X다. 회의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회의한다고 7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아까 숫자들 봤습니다. 11X 16번입니다. 16번. 시험 확정 공고는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 며칠이라고요? 90일.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90일이 아니라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60일이 아니고 90일입니다. 모든 산업인력공단 모든 시험 다 90일입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게 뭐 세무사, 공인회계사 많이 있죠. 전부 다 90일입니다. 지금 시험 합격자 가장 많이 뽑는 게 공인중개사 다음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1,700명 뽑고요. 뭐 공인회계사 한 1,100명 정도 뽑고요. 가장 적게 뽑는 게 법무사예요. 법무사는 100명도 안 돼요. 공인노무사도 얼마 안 되고요. 변호사가 최고 쉬워요. 공인중개사 빼고는. 자, 17번 자격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냐. 5년이 아니고 3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죠. 부정행위한 출제위원도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고요. 그래서 5년 X 3년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자격증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숫자들 우리 암기 프린터에 1개월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45번이었나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45번. 45번에 1번에 있네요. 45번에 1번. 45번에 1번.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니까 한 달 있다 주라는 게 아니라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죠. 그 현실적으로는 12월 초에 다 줍니다. 12월 첫 번째 주에. 발표하면 일주일 안에 현실적으로 다 줍니다. 자격증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서 자격증 받아도 서울 갈 필요 없어요. 우편으로 2,500원 내면 택배비 내면 배송해 줍니다. 집으로. 요즘은 이제 택배비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2,500원입니다.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받으러 갔을 때는 딱 9시 문 열자마자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한 몇백 명이 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 있다 받았어요. 줄 선 거 다 차례차례 받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집으로 배송도 해주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이천시청으로 갖다 놓습니다. 급한 거 아니면 받으러 안 가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사후 의결이 아니라 기출문제입니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50%가 아니고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돌려줍니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튀르키예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가 바뀌었어요? 네,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유럽과 이게 동양을 품고 있는 나라죠. 수고하셨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